어때요? 이미 기에 익은 작품도 있지만 낯선 작품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니 모두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덩기덕덩 TV와 함께하는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여러분, 저는 국악이론의 개념을 꽉 잡아주는 국악이론 마스터 이소정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판소리의 역사예요.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 안일이, 발림을 섞어 연행하는 성악곡이에요. 조선 후기 대중들의 높은 호응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공연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국동이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판소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판소리가 처음 문헌에 보이는 것은 조선 영조 때입니다. 유진한의 만화집에서 춘향가 한시 209가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판소리 사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죠. 이 문헌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당시 판소리 춘향가가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세기 말 무렵 활동한 명창은 대표적으로 우춘대, 하한담, 최선달 등이 있습니다. 19세기 전기 송만제의 관우희에는 판소리 12마당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판소리 12마당이 실린 최초의 문헌이라 할 수 있죠. 관우희에는 심청가부터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병광세 타령, 배비장전, 장기 타령, 옹고집전, 강릉 매화전, 왈자 타령, 가짜 신선 타령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씩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심청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효녀 심청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역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춘향가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흥보가는 제비 다리를 고쳐 금은 보화를 얻은 착한 아우 흥부와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벌을 받는 형 놀부 이야기예요. 참고로 흥보가 또는 흥부가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수궁가는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요즘 국악계의 라이징 스타 이날치 밴드와 한국관광공사 콜라보 홍보 영상 BGM도 모두 수궁가의 한 대목이죠. 적벽가는 삼국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삼고초려부터 화령도까지의 이야기를 엮은 이야기예요. 병광세 타령은 장승을 잘라 불을 뗀 채로 벌을 받아 죽는 병광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배비장전은 제주 목사,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의 수행원인 배비장이 제주 최고의 기생 애랑이의 꼬임에 넘어가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장기타령은 수컷광인 장기와 암컷광인 까투리를 부부의 모습으로 비유한 우화예요. 고집센 사람의 대명사죠. 옹고집전은 불효 막심하고 고집센 옹고집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한 스님이 가짜 옹고집을 만드는데요. 이후 진짜 옹고집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온갖 고생을 하다 결국 착한 사람으로 갱생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강릉 매화전은 강릉의 기생인 매화가 지조구든 선비를 유혹하여 망신을 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왈자 타령은 마을의 남봉꾼들이 기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투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가짜 신선 타령은 신선이 되기 위해 금강산에 들어간 사람이 엉터리 천도와 천일주를 먹고 신선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미 기에 익은 작품도 있지만 낯선 작품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니 모두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무렵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 명창 중 8명의 명창을 전기 8명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송흥록, 박유전, 권삼득, 염계달, 김재철, 신만엽, 고수관, 모흥갑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도 있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지난번 판소리의 조예가나 배울 때 등장했던 명창들의 이름도 찾을 수 있어요. 추천목의 염계달과 설렁제의 권삼득, 석화제의 김제철, 신만엽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 밖에도 시즌1에서 판소리 유파에 등장했던 동편제의 시조인 송흥록, 서편제의 시조인 박이존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자, 이제 19세기 후기로 넘어가 볼게요. 판소리는 본래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발전해 왔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양반들의 관심과 사랑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양반과 중인들이 판소리 향예층으로 등장하면서 판소리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비가비 광대, 즉 양반이나 중인 출신의 소리꾼들도 생겨나고 고수 출신의 광대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판소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도 등장합니다. 바로 신재효라는 사람인데요. 신재효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판소리 이론가로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병강세 타령 이렇게 6마당의 사설을 정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재효는 당가 광대가를 통해 소리꾼이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을 제시했어요. 소리에 알맞는 성음을 할 수 있는 득음, 좋은 대본을 가리키는 사설치레, 외적인 풍모를 말하는 인물치레, 그리고 풍부한 표현력과 연기력을 뜻하는 너름새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판소리 이론 탐구와 비평 활동에 있어서는 성부적인 부분이었죠. 19세기 후반에 왕성한 활동을 한 박만순, 이날치, 송우룡, 정찬업, 김찬업, 김창록, 김세종, 장자백 8명의 명창은 후기 8명창으로 칭합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세기죠. 20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20세기의 판소리 역시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실내 극장이나 음반, 방송 같은 매체에 의해 명창들의 음반 취입과 방송 활동이 성행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K-팝 가수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판소리를 모태로 하여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창극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공연 양식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창극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무대에서 각 등장인물이 배역을 나누어 노래하는 일종의 음악극인데요. 관현 반주가 있고 해설자에 해당하는 도창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1940년에는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도 판소리 12마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만제의 관우에 나왔던 왈자 타령이 무수기 타령으로 공명만 바뀌고 가짜 신선 타령 대신 수경 낭자전이 생깁니다. 수경 낭자전은 조선시대의 소설 수경 낭자전을 판소리화한 것으로 수경과 백성군의 애정을 노래하는 작품이에요. 20세기 근대 오명창으로는 정정열,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김창환이 꼽힌답니다. 모든 계층에게 두루 사랑받으며 발전하고 계승되어 온 민족 대표 예술 판소리.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약 300년에 걸친 판소리 역사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국동이들 모두 재밌는 시간이었죠?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친구들, 이번 시간도 모두 수고 많았어요. 소장쌤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